탄산음료 좋아하세요? 아유,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환자가 행복하고 직원이 보람있는 치과 미래로 치과 이재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을 뜻하고요.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게 되면 임플란트가 점점 이렇게 흔들린다든가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붓는다든가 해서 나중에는 이제 임플란트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이제 위생 관리가 잘 안 될 때, 특히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이 껴있는데 잘 빼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치태, 치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세균들이 이제 모여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잇몸이 붓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흡연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흡연은 정말 안 좋은데 특히 그 담배에 붙어있는 니코틴 타르 같은 끈적끈적한 성분은 일단 그 임플란트 주위에 들러붙게 되면은 그 끈끈한 성분 때문에 그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더 빨리 이제 들러붙게 되고 또 양치를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좀 빠르게 되게 만들고요. 흡연은 No! God, please, no! No!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치아에서 생긴 풍치예요, 풍치. 이 사람들이 풍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풍치는 균에 의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물론 이제 그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가 치태라든가 이런 것들이지만 입안에 만약에 어떤 환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래에 임플란트를 했고 반대편 아래쪽에 그 자연 치아가 있는데 그 자연 치아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풍치를 앓고 있다라고 하면 그 치아에서 생긴 풍치균들이 임플란트 주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치료를 아무리 잘 받으셨다고 해도 남아있는 다른 치아들이 풍치가 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또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잘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다른 치아에 풍치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치아들을 적절히 치료를 받고 너무 심하게 풍치가 앓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오래 그 치아를 갖고 계시지 말고 빨리 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풍치를 앓고 있는 치아는 결국 이 세균들이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 세균들이 결국 임플란트라든가 그 옆에 다른 멀쩡한 치아들에 옮겨붙어서 이제 풍치와 임플란트 주위염 유발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제 세 가지 원인을 저는 이제 꼽고 싶습니다. 염증이 있어도 안 아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초기에는 환자분들께서 전혀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세요. 근데 이게 적절한 처치를 초기에 받지 않게 되면은 점점 이게 심해지면서 나중에 고름이 나오고 잇몸뼈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임플란트 자체를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양치질. 특히 이제 임플란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과 잇몸 사이로 그 음식물이 잘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물들을 양치질로 이제 잘 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정기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그 임플란트 주위하면 사실 겉으로 봐서는 잘 보이지가 않고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이렇게 뼈 상태라든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기 점검을 와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은 꼭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우선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위생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임플란트 주위에 어떤 특화된 어떤 위생 관리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정기 점검 오셨을 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잇몸뼈가 이제 그래도 많이 내려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임플란트 자체는 충분히 쓸만한데 임플란트 주위염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제 적절한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을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 잇몸을 절개를 해서 이미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증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노출된 임플란트 뿌리의 표면을 소독해주고 광택을 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노출된 임플란트 뿌리가 마치 그 임플란트의 기둥처럼 잇몸하고 붙어 있더라도 잇몸이 불편하지 않고 더 이상의 염증 진행이 되지 않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뼈 이식을 하는 법이 있는데, 뼈 이식을 하는 방법은 정말 최후의 방법이고요. 성공률이 낮고 또 수술 자체가 크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이거를 아껴주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보더라도 엔진 오일도 교환해줘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들을 자주 교체해주고 아껴준 차들은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차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차가 고장난다든가. 이거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고 또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내가 임플란트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또 정기점검 나오셔서 체크받고, 이런 것들이 돼야만 큰 돈을 들여서 고생해서 받으신 임플란트 치료가 오래오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희 부모님 모시고 꼭 와야겠어요, 원장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유, 제가 좀 그런 말을 듣기는 한데, 아예 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